입니다. 지금 이 시간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윤리 회담이 차담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들이 일단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. 또 영상들도 공개가 됐습니다. 오늘 이제 한 2시경 좀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수행원들을 일단 맞이했고 윤석열 대통령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맞이했습니다.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, 그다음에 이도훈 홍보수석 이 세 명이 배석을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그리고 이 박성준 수석 대변인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이렇게 세 명이 배석을 해서 지금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참 2년 만에 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아마 회담 진행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준비했던 모두 발언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빠르면 뭐 2시, 3시 좀 넘어서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회담이 아마 진행될 수가 있고요. 오늘 일단 관전 포인트는 두 사람이 일단 이 독대 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오랜만에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?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저 사진만으로도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었다. 네. 저 사진 한 장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. 8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죠?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참 아쉽다. 저런 생각이 드는 게 네.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저런 사진을 우리 국민들이 안 봐도 됐었는데 네.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 되었다.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저 사진을 보니까 앞으로의 3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겠구나. 네. 저 사진보다 더 그런 사진을 보게 돼 우리 국민들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뭐 남 탓하지 말고요. 다 내 책임이다. 내가 부족했다. 이렇게들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또 다시 이제 선거의 어떤 승리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. 결국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정치고 의석이나 선거 승리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총선에서 어떤 이 패배한 그 과정 우리가 이미 저희 뭐 어벤져 이야기 들었지만 패배할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쭉 펼쳐질까라는 것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중간고사는 졌지만 기말고사는 이겨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종합적인 성적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. 3년의 시간 안에 정말 이 보수 우파 또 집권 여당이 정말 많은 혁신과 개혁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아닐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산다면 아마 더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제가 조금 이따 아마 구체적인 토론은 다시 더 추가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. 아마 뭐 오늘 댓글에 그 신주호 전 의원이 왜 안 나오냐 이런 질문하시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좀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잠시 좀 휴가 겸 뭐 이렇게 뭐 휴가는 아니고 사실은 뭐 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또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배탈 난 건 아니고요. 좀 일이 있어서 지금 잠시 좀 쉬고 있다는 말씀. 쉬고는 건 아니죠.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참 오늘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기사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 나훈아 씨 좋아하시죠? 저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. 나훈아 씨가 이번 콘서트가 라스트 콘서트라고 그래요. 원래 나이가 77입니다. 정말 이 연세가 꽤 되셨는데 노래하는 이 목청이 뭐죠? 77이 되면 성대나 이런 게 좀 근육이 좀 늘어지거든요. 네. 근데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. 어제 처음으로 인천에서 콘서트를 시작을 했는데요. 3시간 동안 22곡을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. 정말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그동안 철저히 해왔는데 늘 변신을 해왔죠.
이런 일곱에 이제 마지막 박수 칠 때 떠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쉬울 때 떠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나훈아 씨가 아마 정치인이 됐으면 안 떠났을 것 같아요. 정치인이 됐으면 아마 다시 컴백하든지 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박지원 뭐 정동영도 다시 들어오는데 저는 어제 나훈아 씨가 이제 노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참 저는 한 분야에 이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내공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어제 또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그만둬야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. 전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저기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. 혼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.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.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냈는데 하루 1조 원을 써서 99%를 막았다고 한다. 북쪽에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.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.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. 참 짧은 이야기지만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마 나훈아 씨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어떤 한 분야에요. 오랫동안 있은 분들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좀 도가 튀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티스트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77세면 거의 50년 넘게 한 분야에서 그 업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러면 대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. 음. 그런데 제가 77세면 도대체 몇 년생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. 47년생이에요. 아, 전쟁 세대군요. 그러면은 50년에 3살이었다는 이야기고요. 네. 종전됐을 때 그 53년도에 6살. 음.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전쟁의 참화를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겪은 거의 마지막 세대 아닌가 저는 네, 그런 그렇죠.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같은 사람하고도 다르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 된 다음에 태어난 그런 젊은이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그 어르신으로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 뭐 예술이고 경제고 뭐고 간에 안보가 무너지면 네. 모든 게 다 다시 폐허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훈아 선생도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지금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참 나훈아 씨가 그동안 또 우리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잖아요. 그때 아마 김정은도 왜 나훈아 선생 안 오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어요. 근데 나훈아 선생이 절대 나는 가지 않겠다. 내 마음대로 노래할 수 없는데 거기 왜 가냐? 라고 해서 이제 거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또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본인이 아마 뭐 이 생일인가요? 이때 이제 나훈아 씨가 와서 뭐 노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표 사서 제 공연 때 그때 오세요. 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마 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자기 실력, 자기 중심이 뚜렷한 분 같아요.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기 소신과 자기 그 분야가 뚜렷하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스스로의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, 이분이요 매번 이런 신곡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끊임없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. 자, 근데 더 멋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뭐 사실 더 할 수 있잖아요. 돈 더 벌 수도 있고 뭐 사실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오직 음악에만 열정을 쏟았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제 박수 칠 때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?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나훈아라는 분은 남아 있는 거예요.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? 나훈아 씨를 보면서 박지원, 정동영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?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오지 마세요 할 때 또 오잖아요. 결국은 자기 지역 거기 텃밭에서 올라왔는데 글쎄 참 이 4년 국회의원 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? 나이 80이 넘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 후배들 모습 보기에도 그렇고 말이죠. 저는 참 우리 사회가 나훈아 같은 분들이 각 분야에 정말 많이 있으면 네. 저는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할 것 같아요. 네.
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에 좌지우지하지 않겠다. 네.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노래다. 그러니까 아무리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 한번 불러주면 내가 1억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과 내 자존심이나 내 예술과는 바꿀 수 없는 거다.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, 그런데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합니까? 네.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고 야심이 있고 그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데 무슨 한 자리 얻어가지고 내가 뭐 원내대표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 뭐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국회의장 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국회의원 배지 달려면은 무조건 이재명이 최고로 천재이어야 하고 얼굴도 천재 머리도 천재 그런 식으로 그게 진짜 본인의 거기에 그 해당하는 건가? 어쨌든 이런 분들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정치인들 중에서 나훈아 씨의 한 뭐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준 정치인이 과연 있었던가라는 모습을 많이 하면서 참 거인의 퇴장이 정말 아쉽고 또 이런 분들이 과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참 아쉬움들이 있습니다. 어쨌건 이 통찰력 또 이 사회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나훈아 씨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공연 보러 가려고 그래도 표가 그냥 뭐 금방 매진돼서 이거 뭐 공연은 보러 갈 수도 없습니다. 네. 이 또 뭐 녹화해서 뭐 또 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참 공연 보신 분들은 대박일 것 같은데 참 공연을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여야가 아니죠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지금 윤위 차단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. 자,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유죄가 확실하고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위증교사의 재판이었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을 5명이나 더 신청을 해버렸습니다.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한번 좀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지금 소위 권력의 공백 상태입니다. 오늘 황우여 상임고문이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원내대표 나서는 분도 하나도 없어요. 자,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오세훈, 그다음에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서서히 또 기지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